최경영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은 남미부터 가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연합인 모두의 전선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연임에 도전한 중도 우파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는데요. 이 오랜 경제 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4년 전에는 이 자동차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의 친시장주의자인 우파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빈곤율은 35%로 치솟았고 물가 상승률은 50%에 육박하는 데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자 중산층과 서민들이 다시 좌파 성향의 대통령을 선택한 건데요.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변호사이자 법학 교수 출신으로 네스토르 카르치네르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부터 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집권 초인 2008년까지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실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네. 비교적 정치 경험도 많지 않고 대중적 인지도도 떨어지는 후보였지만 이 온건 성향의 좌파라는 점이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유리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한편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국민 빈곤율은 32%로 병원비와 전기료도 제대로 못 내는 국민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절대 빈곤율도 6.7%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게다가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IMF의 조건부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에서 페르난데스 당선자가 IMF의 구제금융 부채 상환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페르난데스 후보가 당선되면서 페론주의가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페론주의가 뭔가요? 이 아르헨티나 하면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에바 페론과 그의 남편인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1946년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한 페론 대통령은 임금 인상과 노동입법 등의 친노동 정책을 펼쳐 인기를 누렸고 부패 청산과 더불어서 외국 기업의 배제,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하는 등 아르헨티나 경제의 자립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후 군부 쿠데타와 우파 독재를 경험한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페론 대통령의 정책들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페론주의를 내세워 집권하게 되는데요. 네. 민주화된 이후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론과 반페론만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이 대표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당선된 페르난데스 후보는 비교적 온건한 페론주의자로 분류됐지만 부통령으로 함께 당선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이 마크리 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었고 강력한 페론주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크리스티나 전 대통령이 페르난데스 정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 페론주의가 국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국 자본을 배제하고 산업을 국유화하고 또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바로 붙어있는 이 브라질은 보수 우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 건지 확대해서 남미 전체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좀 주목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동안 남미에서 우파 정권이 계속 들어선다 이런 소식들이 많았었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다시 이 남미의 좌파 정권의 귀환이 시작될 것인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IS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지난 26일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사망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수장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록 알바그다디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IS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자칫 IS 내부 분열로 더 극단적인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영국 일간지인 텔레그래프는
왕립국방연구소 국제안보 책임연구원인 라파엘로 판투치의 분석을 통해서 IS가 알바그다디의 죽음 이후를 이미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올해 초 이전에 교수, 파괴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면서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는 압둘라 카르다시를 후계자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역시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카르다시가 지난 8월 알바그다디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된 상태고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던 알바그다디를 대신해서 IS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거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아래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카르다시는 이라크 전쟁으로 2003년 바스라 지역의 미군 수용소에 수감됐을 당시 알바그다디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이 한편 전직 미국 CIA 중동 전문가인 노먼 롤은 미국 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장단체 지도자들의 죽음은 종종 내부 분열과 전략 추정을 초래한다면서 IS가 여러 방향으로 분열될 수 있다. 알카에다와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IS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복 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타임지는 IS는 현재 영토를 모두 잃기는 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14개의 지부를 만들어내는 등 테러 단체로서 뿌리를 이미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국입니다. 브렉시트가 연기됐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죠. 네, 영국 하원이 통과시킨 노딜 방지법에 따라서 지난 19일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브렉시트 시한을 3일 앞둔 28일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이 트위터를 통해 EU 27개국이 영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탄력적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단 이유는 시한을 연장하면서 영국이 기존에 맺은 합의안을 재협상하지는 못하도록 했고요. 또 탄력 연장이라는 그 조건을 붙임으로써 영국이 연장된 시한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게 해서 브렉시트 합의안 처리가 되는 대로 영국은 12월 1일이나 내년 1월 1일에 EU를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로써 2016년 6월 국회로 결정된 브렉시트는 애초 예정일이었던 3월 29일에서 4월 12일로 또 10월 31일, 내년 1월 31일까지 무려 3차례나 연기됐는데요. 존슨 총리는 이 브렉시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12월 12일에 조기 총선을 치르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2번의 표결에 이어서 28일에도 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일주일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칠레 이야기인데요. 비상사태는 해제가 됐는데 시위는 그러면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끝났다기보다는 그동안 폭력적이었던 시위가 평화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칠레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기요금 인상안 철회와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유화책을 내놨음에도 25일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다시 26일에 새 정부를 만들겠다며 내각 전면 교체 카드를 내걸었고 28일 오전 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오늘 낮 12시를 기해서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네. 지난 주말 수도인 산티아고에는 칠레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100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권 퇴진, 임금 인상과 연금, 교육개혁을 비롯한 정치, 경제적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시위대는 자발적으로 부서진 바리케이드와 깨진 유리를 치우며 거리 청소에 나서는 등 폭력을 자제하고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집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현지 시각으로 28일 피네라 대통령은 내무장관과 경제장관을 포함해 총 8명의 장관을 경질하고 40대의 젊고 보다 중도적인 내각을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3월 취임 이후 15개월 동안 이미 2차례 개각을 단행했지만
경제 문제나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퇴진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최근 여론조사 기관 카데메 조사에서 피네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14%로 추락해서 1990년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또 응답자의 80%는 피네라 대통령이 제시한 각종 대책이 문제 해결에 충분치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쌓여있던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한꺼번에 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칠레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이 불만이 좀 진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오늘 한국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중국 베이징에 황사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이 있죠. 네, 기온과 함께 미세먼지 수치도 확인하는 게 어느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황사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에 긴장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베이징 기상대는 어제 오전 6시를 기해 베이징 전역에 청색, 황색, 주황색, 적색 등 4단계의 황사 경보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청색 경보를 발령했다가 오전 10시 15분 해제했는데요. 이 베이징 기상대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흙먼지가 동반하면서 황사가 발생했다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참고로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기는 8월과 9월로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는 데다가 남방 수요가 없어서 오염원 배출도 적고 또 집중호우가 대기오염 물질도 씻어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을부터는 이 중국과 북한에서 추수 후 집단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와 겨울철 석탄 등으로 난방을 하면서 생긴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내년 봄까지는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동안 우리나라는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참 좋아서 좋았는데 이제 그게 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 태국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경찰이 총기를 훔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8일 태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서 무기고에서 권총 50등을 몰래 빼내 전당포에 넘기거나 여러 곳에 몰래 판매한 혐의로 록브리즈 타힌경찰서 소속의 살인 붓라디 경사가 체포됐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19자루는 되찾았지만 나머지 31자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고 이 권총을 사들인 40대 남성도 긴급 체포가 됐고 살인 경사도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착팁 차이친다 태국 경찰청장은 살인 경사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면 경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각 경찰서장에게 하급자들과 경찰서 내 각 시설을 면밀히 감시해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태국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면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총기 소지 허가국인데요. 일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현재 이 태국 민간 부문이 소유한 총기는 1,034만여 정에 달하고 이 중에서 등록된 총기는 662만여 자루에 불과해서 불법 총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참고로 대부분의 총기류는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총기류보다는 이 4대 권총이나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개조 총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